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트레이더 아포카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얘기 몇 가지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좀 하나 좀 세게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의 타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세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시즌 종료, 하락장 시작 요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하락장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겁난다, 무섭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하락을 하는 건요 되게 좋은 시그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다라는 거는 이 주식시장에선 절대 뭐 법칙으로 통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하락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거래량 빵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예요?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인 것 같거든요. 왜? 하락을 하는데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은 체결이라는 거는 어쨌든 엄청나게 시장가로 막 드립다 내다 던진다는 뜻이니까 무서워 보이거든. 무서워 보여.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약간 과도한 공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하락하는 초입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한 요 자리 정도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이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유입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요거 다 토해내면서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마무리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건 오히려 반등의 신호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겁먹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겁먹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지금 이 장이 무서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나도 무서워. 왜? 러시아가 어제 15% 찍고 13%로 마감했어. 얘네들 전쟁할 것 같잖아. 지금 겁이 나잖아. 근데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니,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머리가 있으면 걔네들이 지네 지수 마이너스 13% 꼬라박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 굳이 거기서 더한 도발을 할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50% 떨궈라 라는 투의 도발을 할까? 저는 그건 되게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봐야 걔네들이 더 나갈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더 겁먹지 마시고요. 굳이 여기서 뭐 아씨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이제 슬슬 저점을 잡을 준비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본인들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차라리 그게 좀 더 승산 있는 전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다 뭐냐면 시장 해지 종목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들은. 자, 무슨 뜻이냐? 오늘 시장이 어쨌든 빠지는 건 기정사실이었어. 오늘까지는 빠지는 건 무조건 기정사실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지만 오늘까지 빠지는 건 기정사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 자, 저는 오늘 해지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이사조 동아원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친구는 무슨 회사냐? 제분회사예요. 그래서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친구들이랑 엮이는 그런 제분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했느냐? 미래생명자원이 가고 나서 이 친구가 후속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호가창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많이들 이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차트로 보고 매매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저는 호가창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고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제 호가창상 더 이상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물량을 줄이고 그러고 이제 나온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그래서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 타점을 제가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타점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일단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예요, 후발주. 그럼 먼저 가는 거 누구? 미생자. 그러면 왜 너는 먼저 가는 종목 안 고르고 후발주를 골랐느냐? 자, 후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호가창이 상대적으로 두터워요. 한호가에 억대가 박혀 있거든. 그러면 제가 한호가에 던지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미생자는 한호가에 해봐야 한 뭐 5천만 원? 많으면 5천만 원? 적을 때는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그럼 던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목 대신 이런 종목들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죠. 다른 종목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인데, 자, 이 친구는 되게 짧게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논리로 들어갔느냐? 자, 오늘 1번 주로 가스 관련돼서 GSE가 갔고요. 자, 2번으로 중앙에너비스. 자, 그러면 이 같은 논리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딱 두 종목 정도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대한유팜. 요거는 좀 긴 안목에서 보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주고요. 왜 얘는 좀 펀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장난질을 많이 쳤던 종목이라지만 펀더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리고 이 단타를 칠 수 있는 흥구석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흥구석유에서 이 호가창상 요 자리 뚫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리에서 잠깐 들어갔고 VI 걸리기 직전에 던지고 나오는 이런 식의 매매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매매는 아니거든. 사실 이게 되게 쉬운 매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종목들 가지고 논 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왜 여러분도 할 수 있느냐? 이 자리가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게 베스트였죠. 근데 이 종목은 뭐라고요? 추종이라고, 추종. 패스트 팔로워. 그러면 먼저 가는 친구를 이 친구는 따라갈 거라고. 먼저 가는 친구 누구? 중앙에너비스, GSE 상한가 들어갔고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들어갈 분위기였고, 그러면 따라갈 만한 종목 당연히 이 친구가 있을 거고 이 친구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되게 심플한 논리인 거고, 이 친구에 대해서 따라잡아서 VI 걸리기 직전 호가에 던지고 나온다. 되게 심플한 논리잖아요. 근데 그런 심플한 논리만으로도 수익이 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자, 비슷한 논리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대한유팜 말씀드렸었죠? 자, 대한유팜은 제가 어떻게 본다고?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본다고. 좀 더 긴 흐름으로 봐서 요 자리에서 사놨었어요. 왜? GSE는 이미 너무 많이 높고 중앙에너비스도 너무 높고 이 자리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 자리 정도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당일날 조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줘야 되는 자리 지켜줬기 때문에 버텼고 매도했고요. 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갭으로 떨어지면서도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줬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오늘 다 던졌어요. 자, 되게 심플한 논리예요. 되게 심플한 논리. 주식은 결국 논리 싸움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논리들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TJ 미디어. 자,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쟁 관련된 테마는 아니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로서 지금 계속 발라먹을 수 있는 구간들을 주니까 사고 매도, 사고 매도, 사고 이제 기다렸다가 올라와 주면은 매도, 아니면은 약손절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되게 심플하다라는 거죠. 왜? 리오프닝이랑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장 이건 호주에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거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의 좀 상상력, 그런 거를 좀, 이 주식시장이라는 어쨌든 시나리오를 쓰고 또 본인이 논리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는 그거기 때문에 좀 본인이 그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 매매 실력이 아마 한 단계는 더 점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장이 끝나고 나면. 뭐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앞으로 매매에 도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